장시호 씨 그때 청문회에 나와서는 이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 잘 못한다, 사진 찍는 거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제출하고 이게 이모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 변호사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아까 앵커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본인 자체가 구치소에 있어서 견디기 좀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만한 생활을 한 사람이 구치소란 좁은 장소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뭐 모정 얘기도 했는데 아들이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못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본인 자체가 아까 죄수의 딜레마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만약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내가 이렇게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이모인 최순실 때문에 그렇다. 이모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보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순실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형량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플리바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형량을 어떻게 해주고 타협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협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알아서 구형량 같은 걸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특검이 더 수사를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에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경호처는 특검이 꼭 플리바겐이 않는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새로 나왔어요. 최순실 새로 조사하는데 장시호 씨가 뭐 아주 작은 범죄에 관여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특검의 재량으로서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최순실 씨는 장시호가 지금 나한테 덤티기 씌우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덤티기를 씌우면서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 최순실 씨가요. 굉장히 뭐 저도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수사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블릿 PC가 분명히 본인 건 것이 분명한데도 나 이거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 수사 진도가 안 나가죠. 쓸 줄 모른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두 번째 태블릿 PC의 등장. 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왜 이모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장시호 씨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격리돼서 신문을 받으면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없죠. 결국 상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모든 비밀을 폭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모 최순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도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플리바게닝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모에게 떠넘기고 본인의 형량을 줄여보려는 심산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장시호 씨는 모든 건 최순실 이모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진술했죠. 이때 이미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들어보시죠. 그 센터에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하지만 장시호 씨 변호인은 장시호 씨와 특검팀 사이에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 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이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못 볼까 두려웠다. 아들을 본 지 오래된 장시호 씨, 빨리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 해서 특검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최순실 일가의 모정만은 정말 특출난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최순실 씨의 또 다른 태블릿 PC, 바로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인데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제2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태블릿을 쓸 줄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죠.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뭐 같은 그 친척이기도 하시니까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 능숙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용할 줄 압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뭐 그걸로 개정을 뭐 한다고 하거나 뭐 메일을 읽어본다던가 그런 거는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가 맡아주라고 한 결정적인 증거를 고스란히 검찰에 주면서 이모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셈인데요. 이모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이모의 권세를 대외에 과시하기도 했던 장시호 씨. 청문회 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공진단을 네. 지인하고 친구들에게 줬다고 그래요. 공진단. 네. 그런 적 있죠? 네. 예. 최순실 이모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네,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귀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귀한 거라. 네. 귀한 거다. 네. 근데 하여튼 우리 최순실 이모가 준 네. 거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최순실 이모가 대통령과 저녁에 청와대에서 드라마도 같이 보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는 TV를 잘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규혁 전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종 차관보다 더 윗선을 알고 있다. 그 윗선은 바로 최순실 씨인데요. 이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 차관 아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만 더 윗선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네, 윗선이 누굽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저희 이모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네, 스포츠계의 항태자 김종보다 최순실이 윗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대한민국에 직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강남에 있는 아줌마가 대한민국 문체부의 차관을 윗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가 만들었고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모인 최순실 씨를 적극 방어했던 장시호 씨.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 때문인지 의도야 어찌됐든 이제 태블릿 PC가 추가로 나오면서 기존 태블릿 PC에 이어서 최순실 게이트가 더 커질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햇살이 내리쬐곤 있지만 바깥 공기는 온통 냉기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날 팔, 다리보다는 이 머리나 몸통 쪽을 더 감싸면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두꺼운 옷 안에다가 조끼 또 카디건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고요. 목도리로 목을 한 번 더 감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바람이 조금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1도지만 초속 4m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선까지 내려가 있고요. 전주나 대구도 현재 영하권의 체감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온 자체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섭니다. 퇴근길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 지방에서도 약한 눈발이 내릴 수 있겠고요. 동해안 쪽으로는 메마른 날씨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으로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일시적으로 추위가 풀리는데요.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곤두박질하면서 주말 동안에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 대비 주말까지 계속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모에게 떠넘기고 본인의 형량을 줄여보려는 심산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장시호 씨는 모든 건 최순실 이모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진술했죠. 이때 이미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들어보시죠.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하지만 장시호 씨 변호인은 장시호 씨와 특검팀 사이에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 이 같은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변호인이 밝힌 사유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못 볼까 두려웠다.
아들을 본 지 오래된 장시호 씨. 빨리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해서 특검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최순실 일가의 모정만은 정말 특출난 것 같습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최순실 씨의 또 다른 태블릿 PC, 바로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인데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제2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태블릿을 쓸 줄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죠.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뭐 같은 장시호 씨 그때 청문회에 나와서는 이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 잘 못한다, 사진 찍는 거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제출하고 이게 이모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 변호사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아까 앵커도 예.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본인 자체가 구치소에 있어서 견디기 좀 힘들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만한 생활을 한 사람이 구치소란 좁은 장소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네. 일단 아까 뭐 모정 얘기도 했는데 아들이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못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본인 자체가 아까 죄수의 딜레마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만약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예. 내가 이렇게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이모인 최순실 때문에 그렇다. 이 이모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가 있다는 구치소에 거고요. 들어가서 보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순실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클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형량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플리바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형량을 어떻게 해주기로 타협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협조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알아서 구형량 같은 걸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끝까지 버틴다고 한다면 특검이 더 수사를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에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경호처는 특검이 꼭 플리바겐이 않는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새로 나왔어요. 최순실 새로 조사하는데 장시호 씨가 뭐 아주 작은 범죄에 관여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는 특검의 재량으로서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최순실 씨는 장시호가 지금 나한테 덤튀기 씌우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덤튀기를 쓰면서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 네. 최순실 씨가요 굉장히 뭐 저도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예. 수사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블릿 PC가 분명히 본인 건 것이 분명한데도 나 이거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 수사 진도가 안 나가죠. 쓸 줄 모른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두 번째 태블릿 PC의 등장. 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왜 이모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장시호 씨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격리돼서 신문을 받으면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없죠. 결국 상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모든 비밀을 폭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모 최순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도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플리바겐 친척이기도 하시니까 네.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 능숙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용할 줄 압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뭐 그걸로 계정을 뭐 한다고 하거나 뭐 메일을 열어본다던가 그런 거는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가 맡아주라고 한 결정적인 증거를 고스란히 검찰에 주면서 이모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셈인데요. 이모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이모의 권세를 대외에 과시하기도 했던 장시호 씨. 청문회 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공진단을 네. 지인하고 친구들에게 줬다고 그래요. 공진단. 네. 그런 적 있죠? 네. 예. 최순실 이모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네,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귀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귀한 거라. 네. 귀한 거다. 네. 근데 하여튼 우리 최순실 이모가 준 네. 거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최순실 이모가 대통령과 그 저녁에 그 청와대에서 드라마도 같이 보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는 TV를 잘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규혁 전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종 차관보다 더 윗선을 알고 있다. 그 윗선은 바로 최순실 씨인데요. 이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 차관 아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만 더 윗선을 안다라고 얘기했죠. 네, 윗선이 누굽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저희 이모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네, 스포츠계의 항태자 김종보다 최순실이 윗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대한민국에 직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강남에 있는 아줌마가 대한민국 문체부의 차관을 윗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가 만들었고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모인 최순실 씨를 적극 방어했던 장시호 씨.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 때문인지 의도야 어찌됐든 이제 태블릿 PC가 추가로 나오면서 기존 태블릿 PC에 이어서 최순실 게이트가 더 커질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햇살이 내리쬐곤 있지만 바깥 공기는 온통 냉기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날 팔, 다리보다는 이 머리나 몸통 쪽을 더 감싸면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두꺼운 옷 안에다가 조끼 또 카디건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고요. 목도리로 목을 한 번 더 감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